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건 LG에 새롭게 출시한 노트북 990g인데요. 무게를 실제로 측정해봤는데 스펙보다 실제 무게가 훨씬 가볍네요. 야, LG가 LG했고 그램이 그램했어요. 이게 1월에 출시되었던 같은 크기의 그램과 비교하면 무게도 훨씬 가볍고 두께도 훨씬 얇아요. 게다가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돼서 영상 볼 때 훨씬 좋고 내구성을 더 보강했는지 작년보다 더 높은 등급의 리스펙 인증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할인 다 들어가면 13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일반 그램보다 훨씬 더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LG 그램 990g 에디션을 분석해 볼게요. 올해가 그램이 출시된 지 10번째라서 그걸 기념해서 종류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인텔 13세대 CPU가 탑재된 2023년도 그램은 1월에 베이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그램과 디자인에 신경을 쓴 그램 스타일, 그리고 투인원 폼팩터의 그램 360이 공개됐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3월 역대 LG 그램 중에 가장 얇은 그램이 출시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제품인 거예요. 사실 그램 시리즈들은 전부 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공도 어렵고 단가도 비싼 마그네슘 합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번 990g을 뭘 더 어떻게 했길래 그거보다 더 가볍고 더 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건 디자인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990g의 기본 색상은 지금 보시는 검은색에 가까운 넵튠 블루 색상이고 4월부터는 이 화이트 색상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깔끔하고 예쁜 거는 화이트인데 저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이 색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39.6cm인데 그 말은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16대 10 비율이 아니라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16대 9 비율이란 거죠. 아무래도 제품의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하려다 보니까 16대 10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세로로 작은 16대 9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랑 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일반 그램도 이렇게 16대 9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해보면 이 990g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역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두께 차이죠. 그 중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두께 차이가 진짜 눈에 많이 띄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두께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그램은 LCD 디스플레이인데 990g이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제품의 두께도 측정해봤는데 눈으로 보나 수치로 보나 진짜 많이 얇아졌죠. 하지만 이렇게 두께가 얇아지면 분명히 잃은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입출력 단자예요. 요즘 얇은 노트북 중에 이런 제품이 좀 많긴 하지만 이어폰 포트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C타입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0g에 눈에 보이는 또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본체의 두께가 얇아졌다 보니까 키보드 스트로크 길이가 조금 짧아졌네요. 그럼 이제 외부는 충분히 받고 안쪽을 좀 뜯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게를 줄일 수 있었나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일반 그램의 배터리 용량은 80Wh인데 990g은 60Wh라서 용량이 더 작아요. 근데 크기는 좀 더 비슷해 보이는데 두께를 재보면요, 이게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무게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히트 파이프하고 히트 팬의 개수는 동일한데 이 히트 파이프의 두께가 990g이 훨씬 더 얇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발생한 열을 이쪽 쿨러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지금 이쪽은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이쪽에서 열이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고 CPU가 있는 쪽은 대략 이쪽이라서 여기랑 여기에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쿨링 시스템이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열이 더 많이 발생해가지고 키보드 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게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좀 이따가 성능편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장 공간은 하나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판에 뚫려있는 홀을 보면 여기 CPU 부분은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여기 쿨러 부분은 이렇게 반만 뚫려 있어서 아래쪽에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밑판의 기본 재질은 마그네슘이고요. 그리고 990g이 가운데 이렇게 보강판이 있어가지고 얘가 뒤틀리는 걸 조금 그나마 덜 뒤틀리게끔 하려고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 그램에 있는 이 에어홀이 990g에는 밑판에 없어가지고 이 밑판의 무게를 재봐도 990g은 84g, 일반 그램은 90g으로 990g이 이렇게 별도의 보강판이 있는데도 무게가 더 가볍네요. 그럼 여태까지 이 990g이 어떻게 가볍고 얇게 만들었는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의 화면 크기와 비율, 해상도는 일반 그램의 39.6cm와 동일합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일반 그램이 LCD라면 990g이 OLED라 명암비랑 색 재현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보통 OLED 패널이 탑재된 노트북은 빛 반사가 되게 심한 경우가 많은데 990g은 LCD만큼은 아니지만 OLED임에도 저반사 패널이 탑재가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일반 그램과 동급인 400니트로 측정이 되었고 픽셀을 확대해보면 OLED의 단점인 수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수명이 짧은 블루 픽셀의 개수가 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픽셀을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이트 밸런스가 좀 깨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측정해보니
보니까 화이트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거의 6500에 딱 맞을 정도예요. 밝기별로 비교를 해도 거기에서 막 이렇게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리고 색 정확도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 디스플레이를 할 정도로 진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OLED 디스플레이인데 해상도가 FHD면 텍스트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게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한 2년 전쯤에는 두 개의 가독성 차이가 진짜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윈도우에 클리어 타입 기능이라고 이런 텍스트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기능이 OLED에 최적화가 덜 돼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최적화가 좀 많이 돼가지고 차이가 나면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모를 정도로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LG에서는 이 가독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4월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텍스트 가독성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있는 색 공간은 sRGB랑 P3를 모두 만족하고요. 컬러 볼륨으로 따지면 P3 120% 정도로 만족해서 화면 해상도랑 화면 비율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히 훌륭해요. 그럼 이제 이 990g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사양은 인텔 13세대 코어 i7 1360P 프로세서에 램은 32기가에 보시는 것처럼 인텔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보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저는 보통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i5의 16기가 모델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제품을 못 구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성능으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인텔 노트북 칩셋의 특성이 i5나 i7이나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i7이 열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노트북에서 하게 되면 열이 너무 많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런 성능을 좀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성비를 생각하시고 문서 작업이나 일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i5로 가는 걸 저 추천드려요. 가장 먼저 테스트해본 거는 역시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테스트를 10번 연속으로 돌렸어요. 멀티코어의 평균 점수는 약 9300점이고 싱글코어는 약 1700점대였어요. 아무래도 쿨링 시스템이 좀 더 가볍고 경량화에 신경을 쓴 제품이니만큼 점수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못 미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는 이 무게가 무게이니만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발열은 좀 괜찮을까 싶어서 온도를 한번 측정해봤거든요. 예상한 거와 같이 모니터 우측 하단이 온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여기는 한 50도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손닿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키보드 부분의 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요. 여기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이 부분으로 이게 한 40도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램 일반 모델 온도 측정했을 때 이 부분의 온도가 막 47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얘는 더 가볍고 훨씬 더 얇은데도 이걸 40도로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CPU만 괴롭히는 시네벤치가 아니라 내장 그래픽 코어까지 같이 괴롭히는 실제 게임을 돌리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시네벤치에서도 이 정도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영상회의나 문서 작업, 웹서핑 이런 일반적인 작업을 테스트하는 PC마크로 점수를 테스트해보면요. 총점이 한 6214점을 얻었습니다. 앞서 시네벤치는 i7 치고는 점수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PC마크는 생각보다 점수가 i7답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고사양 작업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데 이런 일상적인 작업에서는 온도가 높게 안 올라가다 보니까 i7의 원래 제 성능을 최대한 다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4K 영상 편집 능력을 테스트해보니까 점수를 한 414점 정도 얻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좀 고사양 작업이다 보니까 시네벤치랑 패턴이 좀 비슷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시네벤치도 그렇고 이 프리미어 프로를 테스트하는 푸제벤치에서도 그런데 조금 더 온도가 더 올라가도 되니까 성능을 조금 더 낼 수 있게 커스텀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래픽 성능 테스트를 하기 앞서서 3D마크 테스트부터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테스트해보면 피직스 스코어는 앞서 시네벤치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그래픽 스코어는 확실히 i7의 그래픽 연산 코어가 96개로 i5가 80개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확실히 잘 나왔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타임 스파이 테스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게임 테스트 기대해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버워치를 돌려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게임이 너무 잘 돌아갑니다. 최저 프레임이 막 30, 40 이렇게 되고요. 평균 프레임이 80이 넘어요. 완전히 끊김없이 너무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놀라운 거는 성능도 성능인데 온도였습니다. 특히 키보드 부분의 온도가 굉장히 낮게 40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이 i5가 아니라 i7이라서 i5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아마 점수나 프레임 자체는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갈지라도 이런 성향 자체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990g이 일반 그램이랑 비교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75% 정도 수준이라 아무래도 실제 사용 시간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먼저 영상 재생 테스트에서는 990g이 약 12시간 반으로 80Wh의 일반 그램이랑 비교했을 때 딱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만큼 사용 시간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인터넷 웹서핑을 할 때 배터리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니까 80Wh의 그램 기본형이 10시간 36분인데 990g은 9시간 37분이 나왔어요. 아니 배터리 용량은 원래 75%인데 배터리 성능은 원래 90%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최적화를 잘했다는 거죠.
이 2023년도 기본 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은 2W짜리 스피커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은 3W짜리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990g은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이다 보니까 2W짜리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전부 다 LG의 스마트 앰프 기술 덕분에 5W까지 이렇게 볼륨이 부스트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소리의 출력은요, 진짜 5W 스피커에 비슷할 정도로 되게 쩌렁쩌렁하게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그램부터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소리의 공간감도 진짜 훌륭해요. 다만 이제 2W짜리 스피커를 튜닝으로 이렇게 볼륨으로 올린 거다 보니까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저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거는 5W 자체 스피커에서 내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드는데, 그래도 이 스피커 기본 출력을 생각했을 때 아니 2W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할 정도로 꽤나 튜닝을 잘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Feels like I am close to reaching my wit's end. Holding out, but I'm about to load up like a volcano. 키보드는 눈으로 봐도 이 키보드 스트로크의 깊이가 많이 얕아졌잖아요. 그게 본체를 얇게 만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당연히 타건감은 좀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타건음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래도 좀 놀라운 게 있다면 무게를 그렇게까지 줄이려고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데 키보드 백라이트는 또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있는 펑션키랑 같이 눌러 쓰는 F8번 키가 바로 키보드 백라이트를 조절하는 키예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요, 요 그램을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안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아쉽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여기로 파일을 옮기는 파일 전송 기능이었는데, 뭐 이 990g을 포함해가지고 2023년도 그램에는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여기로 바로 보낼 수 있는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여기 있는 싱크온 모바일이에요. 이렇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싱크온 모바일 앱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이랑 노트북이랑 같은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공유를 눌러가지고 싱크온 모바일을 누르면요, 파일을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됐다라고 뜨고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처음에 이 기능 보고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데 와이파이에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되겠지, 이거를 테더링으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를 핫스팟 기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두 개끼리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기능은 2023년도 그램, 올해 출시된 그램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전에 있는 그램에는 지원할 예정이 없다고 하니까 요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또 몇몇 눈에 띄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디스플레이 중앙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되게 재밌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이 앱의 이름은 LG 글랜스라는 건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카메라 기준으로 제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거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얼굴을 옆으로 옮기면은 얘가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멀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게 가능하냐면, 부재 감지 보호라고 여기에 있는 기본 시간을 뭐 한 2초든 3초든 이렇게 3초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얼굴이 여기에서 휙 해가지고 딴 자리로 가고 1초, 2초, 3초 이렇게 되면 바로 어두워지면서 화면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했을 때 화면 잠그는 걸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가 보조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포인터 전송 기능이 뭐냐면요, 마우스 포인터가 제 고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 작업창 전송 기능은 작업창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으면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면 마우스 포인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이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이거의 좀 특이한 점이라면 카메라가 실시간적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트래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가 됐든 아니면 전원 어댑터가 됐든 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때만 이 앱이 돌아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려고 LG에서 요 그램뷰 같은 보조 모니터를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LG전자는 노트북을 하드웨어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또 LG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느낀 게 바로 요 키보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겁니다. LG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키를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썼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단축키들이 쭉 뜨는데, 재밌는 거는 펑션키를 길게 눌러도 이런 식으로 펑션키에 저장되어 있는 단축키랑 내가 원하는 단축키를 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이 쓰게 될 거는 여기 있는 냉각 모드 변경, 성능을 변경하는 기능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절전 모드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용자 단축키 추가하는 기능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사용자 단축키 기능은 여기 LG 스마트 어시스턴트에 들어가서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면 밑으로 내리게 되면 단축키 설정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펑션키 1번부터 5번까지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앱이나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이제야 좀 정리가 됐네요. 네, 지금 영상 올라오기 하루 전인 3월 16일 저녁, 아니 밤이에요. 이걸 이렇게 따로 이제서야 찍는 이유는 이제서야 이 990g의 출고가와 할인 혜택이 좀 정리가 됐거든요. 요 990g 얼마일까요? 아무래도 그냥 그램보다 무게가 조금 더 가볍고 OLED 디스플레이, 비싼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요 마켓 행사 특가 기준으로 130만 원대입니다. 네, 일반 그램과 비교했을 때 할인 혜택이 진짜 훨씬 더 커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990g의 출고가는 여기는 40.6cm, 가장 인기 있는 그램이죠. 이거보다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비교했던 요 39.6cm 그램과 비교하면 출고가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 990g의 사전 예약 혜택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했는지, 이 제품의 출고가는 220만 원대, 사전 예약 혜택가는 180만 원대, 아카데미 할인 혜택으로 대학생 혜택으로는 15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데, 운영 체제가 미포함된 프리도스 모델을 마켓 최저가로 13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영상 다 찍고 나서 분석하고 나서 영상 올리기 하루 전날에 이걸 알게 됐는데, 이거 제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훨씬 더 신나게 영상을 촬영했을 텐데 이거 이제서야 알게 된 건 조금 아쉽네요. 물론 이거 외에도 사전 예약하신 분들을 위한 사은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추첨을 통해서 여기 있는 그램 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품을 들고 다닐 일이 많은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 제품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든 느낌은요, 요즘 사실 얇고 가벼운 노트북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얇고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가성비까지 챙긴 제품은 없어요. 물론 이제 무게와 두께를 최적화하고 그 와중에 온도까지 올라가는 걸 좀 막으려다 보니까 같은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하게 되면 성능은 최고 사양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배터리 용량도 살짝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고사양 작업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 사용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뭐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그리고 동영상 보는 거 요 정도면 이 990g은 배터리 대비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요. 성능도 꽤나 잘 나왔고 저반사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이번에 이렇게 기기간 파일 전송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향상됐고요. 결정적으로 할인 혜택이 너무 좋아서 전 이번 2023년도에 출시된 그램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이 990g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노트북을 구입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스펙이 디스플레이의 뭐 크기, 무게, 그리고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휴대성 좋은 노트북에서는요, 두께와 무게는 성능의 일부예요. 그런 점에서 진짜 얇고 가볍고 휴대성 좋고 가벼운 노트북 중에서도 가벼운 노트북 찾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990g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